지금까지 이런 북한 이야기는 없었다. 이것은 시사인가 예능인가? 진정한 평화가 오는 그날까지 5천만 국민이 즐겨 찾게 할 하나의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만. 영훈 씨. 네네. 영훈 씨는 DMZ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가요? 거의 다 알고 있다 봐야죠. 네. DMZ, 네. 비무장지대. 무장지대. 말 그대로 이제 무장을 안 한 지대라는 뜻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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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연이 굉장히 좋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뭐 관광의 명소로서도 네. 탈바꿈했다. 했다. 네. 네. 뭐 큰 거는 다 말한 것 같아요. 네. 뭐 시청자 여러분들은 DMZ와 판문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영훈 씨 정도 알고 있다 그러면 뭐 선방일 수 있어요. 상위 1%. 아. 영훈 씨 어떤 설명 어떻게 네네. 생각하시나요? 네, 뭐 상위 1%라고 하기에는 아주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부족이 아니라 아주 네, 부족했다. 아주 부족합니다. 부럽네요, 정말. 이제 우리가 그 비무장지대 하면은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려야 하는 게 이제 6.25 전쟁인 거죠. 6.25 전쟁이 지금은 무슨 상태죠? 휴전 상태인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중단하자 하고 맺은 협정이 정전협정이고 그런 정전협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이제 이 선은 넘지 말고 더 이상 이 선에서는 이제 그 무장을 하지 말자 네. 하고 공간을 만든 거예요. 바로 그 만든 공간이 비무장 지대인 거죠. 영어로 DMZ라고 하는 거고 그럼 오. 언제 그럼 이 공간은 없어지냐? 네. 지금 정전협정에 의한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 정전체제가 네네. 이제 평화협정을 다시 맺게 됨으로 인해서 평화체제로 이제 전환이 되면은 이제 이 공간이 그때는 이제 우리가 남과 북이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뭔가 머리로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어요? 말로 뭔가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지난 1년간 남북 관계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가장 인상적인 사건들 가운데 네. 일단 하나는 문 대통령의 백두산 방문이 있을 테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DMZ의 긴장 완화라고 하거든요. 지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DMZ 방문이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됐습니다. 장난 아니었죠. 네, 특히 이 두 대통령의 의상이 그 전에 대통령들은 사진들을 보셨으면 알 거예요. 그럼요. 군 점퍼를 입고 방탄복 막 입고. 그러고 나가서 이제 탁 망원경을 보고 북쪽을 네. 이렇게 바라보던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군 점퍼가 아닌 양복을 입고 아. You're looking at, you see that brown sign? That brown. 양복을 입고 온 거는 최초였던 거죠? 그죠 양복 입고 온 거는 최초였고 또 한미 정상에 거기에다 플러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까지 JSA 지역에서 이렇게 만나는 모습을 보여준 하나의 어떻게 역사적인 한 장면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영훈 씨, 우리가 지금 계속 뭐 네. 판문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판문점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공동경비구역 JSA 네. 영화로 본 거. 네. 그 안에 있는 게 판문점인 것 같은데. 오. 근데 솔직히 좀 잘 모르겠어요. JSA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네. 해드릴게요. 그게 하나의 용어가 나뉘어져서 쓰여서 그런 거예요. 다 오. 같은 말이에요. 공동경비구역, JSA, 판문점 모두 다 네. 동일어다. 네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네임이 군사정전위원회 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에요. 줄임말 그래서- 했구나. 그래서 줄임말 했네요. 줄여서 영어로는 JSA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JSA가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혹시? 네? 그것도 모르셨을 텐데. 네. 뭐의 약자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있죠. 말 그대로 공동 경비 구역이에요. 네. Joint Security Area, 아. JSA. 그리고 오늘 탈식 여러 번 나오네요. 아. 오늘 이것만 알고 가도 많은 걸 알고 갔다. 큰 거는 다 알고 갔다. 오늘 마치 영어 시간 같네요. DMG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DMG요? don't. Do not의 약자죠. don't. 하지 마라. 하지 마라. Don't miliary zone. 네, 근데 그러면은 굉장히 좀 영어 공부가 덜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아. Demilitarized Zone. 네. 뭐가 다른 거예요? 저는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앞에 DE가 D. 붙은 거죠. Militarized. 무장화된. 아. 이게 왜 이렇게 영어 개념이 많냐 하면 네.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유엔에서 처음으로 유엔군을 만든 거죠. 아. 미군이 이제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전협정이니 뭐든 이런 용어에 다 영어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영훈 씨, 그럼 우리가 이 판문점이라고 부르는 네. 그 공동 경비구역 안에 음. 뭐 몇 개의 건물이 뭐 어떤 건물들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일단 건물들이 많았고요. 군인들도 있었고 새들도 날아다녔고 제가 딱 그 떠올리는 그 이미지가 있어요. 이거 자료화면으로 나갈 텐데. 그럼 건물이 좀 몇 개나 있나요? 꽤 많아요. 24개. 네. 아, 정말요? 네. 24개나 됐어요? 네. 아니 사실 이게 네. 직접 보지 않으면 감이 안 올 것 같아요. 음. 우리 제작진분들이 직접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일단 쭉 보면 여기가 이제 공동 경비 구역이라고 해서 테두리가 있고 진짜 뭐 분계선 빨간색으로 있고요. 건물이 많이 있긴 하네요. 이렇게 봐서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뭔가 더 추가적인 설명 없나요? 이 뭐 건물에 이름도 붙어 있고 그런가요?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요. 이것만 보면 모를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 네. 질문을 준비를 해봤어요. 이렇게 또 큐카드까지 가지고 나오신 저희 출연자분들은 거의 최초시거든요. 목소리가 못 맞추면 뭔가 혼날 것 같은 그런 네. 근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셔가지고 지는 사람은 지는 사람은 커피를 전부 다 쏘는 걸로 하죠. 커피를 전부 다 쏘는 걸로. 네네. 그 정도야 뭐. 커피 예. 종류와 상관없이 영훈 종류와 상관없이요? 좀 있나 네네. 봐요. 저요? 네. 아 저는 질 생각이 없었고 이기시면 됩니다. 긴장이 더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네. 문제를 내면요. 네. 건물 이름과 그 건물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아 이름하고 저기에. 위치까지요? 자, 그럼 어디 한번 진도를 나가볼까요? 이곳은 판문점이 생긴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1989년 12월에 새롭게 건축한 3층 건물인데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남북 고위급 회담은 거의 이곳에서 열리면서 이름값을 톡톡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미정! 미정. 저는 저기 손가락 좀 보세요. 네. 저는 일단 요 큰애, 네. 요 큰애 건물 이름은 뭐야지? 땡. 잠깐만. 평화의 집은 맞는 것 같아. 눈빛 흔들렸다. 자, 영훈! 네. 이 건물 평화의 집. 땡. 미정! 네. 평화의 집! 땡.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네네네. 뭐뭐의 집으로 끝나는 거는 네. 우리 거고요. 아. 뭐뭐 각으로 끝나는 거는 아! 북쪽이에요. 북쪽이에요. 그런 거는 아! 북쪽이에요. 미정. 네, 미정. 예. 이름은? 평화의 집? 네, 딩동댕. 되게 신난다. 이거라고요, 오늘 건물이? 진짜- 네. 평화의 집? 네. 그걸 모르나? 어떻게 그걸 몰라요? 두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곳은 공동 경비 구역 내 북측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북측 경비병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설치된 곳입니다. 지난 남북미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포토존으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영훈! 네, 영원. 이거 맞춰도 되죠? 이거 모르면 진짜 이거는 바보다. 네, 자, 맞춰보세요. 판문각.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딩동댕. 야!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저기 그 군사분계선에 걸쳐진 네. 군사정전위 어. 회의장을 지나서 판문각을 향해서 걸어갔었죠. 아, 이건 너무 쉽다. 그리고 악수를 했었죠. 네. 제가 이 뿌리 깊은 방송인이어가지고 네. 이렇게
방송의 어떤 긴장을 위해서. 긴장을 위해서.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후. 이곳은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나란히 산책을 해서 유명했죠? 영훈, 네, 영훈. 도보의 다리? 아니요, 하나 빼세요. 조사를 빼세요. 도보다리. 미정! 아, 잠깐만. 도보다리. 미정! 아, 잠깐만. 어? 잠깐만. 도보다리 네, 도보다리. 위치는 네. 2분의 1의 확률입니다. 요. 거기에 다리가 있나요? 자, 영훈, 이거 틀린 거야. 이거 틀린 거야. 도보다리. 네. 다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요거. 맞습니다. 맞아요. 그거 있잖아. 아니, 근데- 그 리플레이. 도보다리 김용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제가 잘 맞췄습니다. 제가 2대1로 이겼습니다. 네. 리플레이. 혹시 저희가 조금 더 알고 있어야 할 의미 있는 곳들이 있다면 몇 가지 더 짚어주시죠. 네네. 저 뉴스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저 자유의 집과 판문각 사이에 있는 네. 저 7채의 건물들, 가건물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은 네. 저 가건물이 뭘까 궁금하시죠? 네. 저는 컨테이너 박스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준 컨테이너 박스처럼 생겼죠. 네. 보면은 가운데 세 개는 이제 네. T1, T2, T3 해가지고 이제 임시 아까 가건물을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 T가 템퍼러리, 템퍼러리 임시의 이런 임시의 뜻이에요. 예. 네. 임시 건물인 거죠. 네. 그러니까 금방 저 건물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쉽게 말하면 가건물 1, 가건물 2, 가건물 3 이렇게 번호를 매기면서 이름을 붙였지만 네. 지금 뭐 66년의 시간이 흐른 거죠. 저는 평범한 학생인데요. 저도 판문점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안 되나요? 가능해요. 누구나 갈 수 있나요? 일단 저기 신청할 때는 개개인이 신청하기보다는 주로 네. 이제 단체로 신청을 해서 가는데요. 최소 30에서 40명, 최대 맥시멈 40명으로 해서 하나의 단체로 만들어서 저쪽을 지원하는데 이제 국정원에 거기다 지원할 수가 있고요. 네. 뭐 공무원이나 학생이나 뭐 학교 관련 뭐 이렇게 해서 교육용으로 통일교육원에서 뭐 간다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남북회담 본부를 통해서 또 신청을 해서 갈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네.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했던 최다 궁금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이 한반도 역사에 왜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건가요? 지금 바로 저 지역이 정전 협정하에서 정전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곳이잖아요. 바로 저곳에서 두 정상이 만나서 이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하자라고 선언을 한 게 바로 저 판문점 선언인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남북 간의 앞으로 향후 미래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그러한 계기를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전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에 남북 관계가 다시 조금 경색 관계로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DMZ와 판문점이 다시 한번 평화의 판로를 열어주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쉽고 즐거운 토크 나눠주신 국방연구원의 이호령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유일 궁금한 북한 방송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북마켓 TV 시간입니다. 4년에 한 번 북한 주민들이 무려 99.98%가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가 있거든요. 네, 과연 어떤 현장인지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소식입니다. 개성시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이 북한의 선거 현장은 어떨지 상상이 안 가는데요.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지금 심장이 저 볼게. 하나, 둘, 셋, 넷. 얼추 봐도 한 10개는 넘는 것 같은데요. 저 정도면 이제 무거워서 옷이 처집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남성분들은 다 정장 차림, 네. 여성분들도 한복, 치마, 그리고 학생분들은 교복이 투표장 복장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거 포스터입니다. 우리의 인민 주권을 반석같이 다지자. 굉장히 어려운 말이 써 있는데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애국의 한 표를 바치었습니다. 근데 사뭇 굉장히 진지해가지고 놀랍네요. 저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진정한 당을 옹리하고 우리의 혁명 주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갈 선거표에 유권자 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들은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를 마련해준 위대한 수령님들. 전 선거자 명부가 게시된 때부터 이것을 지날 때마다 매번 제 이름을 보면서 17살인 제가 선거에 참가한다고 생각하니 공화국의 당당한 주인이라는 긍지가 가슴에 막 차오릅니다. 이번 구역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로 우리 작업반장 안춘화 동지가 선출된 것이 정말 한 명은 평양시의원, 네. 또 한 명은 평양시에 속한 선교구역 의원 선거에 출마한 거죠. 이번 구역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로 우리 작업반장 안춘화 동지가 선출된 것이 정말 출마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면 한 명만 나오라고 그냥 시키는 거예요? 후보자는 일단 주민이나 사회단체가 추천을 하고요. 네. 그러고 나면 선거위원회가 자격 심사를 하는데요. 보통은 단일 후보가 원칙입니다.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며 행복한 삶을 누려가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선거자들의 얼굴마다에 한껏 넘쳐났습니다. 투표용지가 2장인데 색이 달라요. 그렇죠. 선거표 뒷장에 이렇게 후보자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을 뽑고 싶다. 그러면 그대로 투표함에 넣으면 되고 이름에 두 줄로 선을 그으면 반대표가 됩니다. 두 줄을 짝짝 긋고 반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유권자 번호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누가 투표를 했는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표를 싫다고 넣는다. 요거는 국가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어 온갖 정치적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며 행복한 삶을 누려가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이거 보십시오. 그 투표장에 꽃 장식도 있고 색종이 장식도 있고 네. 아기자기하고 화려해요. 가는 긍지와 기쁨은 지방인민회의 원대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이제 투표하게 될 찬송의 한 표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선거자의 99.98%가 참가했습니다. 나머지 0.02%는 누구예요? 국외로 파견된 노동자나 중증 정신질환자 정도라고 하네요. 야, 이거 진짜 정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투표를 해야 되네요. 국가는 이렇게 선거일을 기념해서 축제처럼 춤을 춥니다. 지금 춤 잠깐만 저거 보세요. 너무 열정적으로 춘 나머지 등을 쳐버렸어요. 네. 이 기쁨을 누릴 게 없어 금방 칠판에 뛰어들었댔습니다. 약간 북한은 투표 날을 좀 명절처럼 경사로운 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6.1 국제 아동절 68돌 기념 친선연합 모임이 1일 개선청년공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북한판 어린이날이죠.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숨과 어린이 율동체조, 조선지도 맞추기, 공이고 손목 잡고 달리기, 공차 놓기, 씨름 활쏘기, 동화구리 오! 와우! 역시 운동회에는 이게 빠지지 않죠. 너무 잘하는데요, 아이들이? 놀이감 따기를 비롯한 즐겁고 유쾌한 어린이들의 민속. 자, 싫어. 헛발질 아닌가요? 약간 못 참고 같은. 노골입니다. 자, 이번에 선방까지 나왔어요. 선방이네요. 끝없이 울려 퍼지는 속에 6.1 국제 아동절을 맞아 명랑하고 구김살 없이 활짝 피어나는 슛을 쐈는데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아요. 교양은 시간이 갈수록 자기 편 응원에 더욱 요를 올리는 어린이들의 귀엽고 체령스러운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을 동심 세계로 이끌며 판지로 좀 장식을 한 것 같고 약간 돌려 돌림판 같은 느낌도 있고요. 네. 저건 부채인가요? 약간 꽃 같은데.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네요. 따스한 체온이 우린 행복의 요람마다에서 사랑의 햇빛을 자양분으로 망울을 활짝 꽂힌 행복동. 약간 토끼 따라하는 것 같아요. 깡총. 모자까지. 이어가시는 거울처럼 비껴있는 흰 눈처럼 순결한 어린이들의 맑은 눈동자. 이 친구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자기보다 큰 거를 막 메고 뛰고 있어요.
북한의 국제아동절이 6월 1일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러시아에서 매년 6월 1일을 어린이들의 국제적 기념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에서는 모두 6월 1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고 있어요. 한데 어울려서 여러 종목의 체육요리 경기들을 구역별 대항의 방법 체육요리 경기들을 저 뭐야? 구역별 대항의 방법 엎어지기! 아 잠깐만요. 와. 지금 두 친구 어린이가 체격 차이가 상당히 나거든요. 한 5초는 버티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시작하자마자 2초 봅니다. 2초. 1, 2. 1초. 밤부터 키운 엄마 예술 인재들의 그동안 금지왔으니 세계 여러 나라 어린이들이 한데 어울려서 여러 종목의 네, 북한에 살고 있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행사에 참여하거든요. 네네. 친선 모임을 함께 갖는다고 하네요. 구김살 없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이지 아이들이 밝아진다고 하신 원수님의 말씀이 농구공. 농구공이네요. 역시 부모님이 또 참여를 해줘야죠. 그렇죠. 부모님들이 하는 경기가 하나씩은 꼭 있어야 돼요. 나는 우리 커봉어리들의 명들이 제일 좋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아름다운 꿈을 활짝 꽃피우기를 바라며 어린이들과 함께 춤도 추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환한 미소를 계속 볼 수 있게 북한의 즐거운 행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이산 가족의 가슴 아픈 사연, 그리운 편지 시간입니다. 오늘의 발신인은 남한에 정착한 지 11년 된 분입니다. 북에 두고 온 외동딸을 그리며 항상 눈물 마를 날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날이 갈수록 있어지거나 또 이런 것이 아니라 새록새록 더 이제 간절해지고 보고 싶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네요. 항상 사랑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 딸 사랑해.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흥겨운 북한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북한의 인기 가요인 반갑습니다를 이북 출신 예술단원들이 한창 연습 중인데요. 이들의 노래를 매 눈으로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다 좋은데 있지. 너무 인상이 안 밝아. 인상을 좀 밝게 해야지. 연습할 때도 그렇게 해야만이 어떻지? 실전에 가서도 잘할 수 있잖아. 연습도 실전처럼 진지하게 단원들을 지도하는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최성경 대표입니다. 평양 출신인 그녀는 북한의 문화예술을 제대로 알리고 싶은 마음에 표정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체크하는데요. 이제 9월 초에 이제 군부대 공연이 있어요. 진짜 북한 예술단이 왔구나 하는 걸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반갑습니다 하는 노래를 이제 연습했어요. 남북이 하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북한에서 유명한 음악과 무용을 한국에 전파하고 있다는 예술단. 이 모든 건 북한에서 여성문화예술 조직을 관리했던 최 대표의 노하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후 평양에서 승승장구했던 최성경 대표. 하지만 10여 년 전 불가피하게 남한으로 넘어왔는데요. 당시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뿐인 예쁜 딸을 북한에 두고 왔습니다. 언제나 바쁜 엄마를 먼저 배려했던 착한 딸이기도 했는데요. 밤낮으로 일하는 엄마를 기다리다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걸까요? 엄마 품에서 투정 부릴 나이에 오히려 작은 고사리 손으로 집안일을 돕는 효녀였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어른스러운 딸이었어요. 엄마가 이제 바삐 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서 일하는 일이고 하니까 나라도 집일을 뭔가를 도와줘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이제 뭐 설거지 같은 것도 제가 막 나서서 9살인데 그때 이제 해가 하는 이런.
화창한 날이면 일부러 시간을 내어 딸과 함께 두 손 꼭 잡고 동네 산책로를 걸었던 추억이 엊그제처럼 생생한데요. 행복한 순간은 영원할 수 없는 걸까요? 예기치 못한 상황에 휘말려 급히 북한을 떠나야 했던 최성경 대표. 그녀는 딸의 안전을 위해 꼭두새벽 가족들이 잠든 사이 몰래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과 생이별이라니 발길이 도무지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한국에서 홀로 생활한 지도 벌써 11년. 안보 전문가로서 문화예술단 대표로서 인정을 받으며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면 생각이 덜 날까 싶었지만 북에 두고 온 딸의 모습은 가슴이 저리도록 선명해져만 갑니다. 인편을 통해 어렵게 받은 딸의 사진. 한 품에 쏙 안겼던 작은 아이가 어느새 군대에 다녀올 만큼 어엿한 성인이 됐는데요. 금방이라도 딸의 보드라운 살결이 닿을 것만 같아 연신 사진을 매만지는 최성경 대표. 애끓는 모정을 속으로 삼키며 딸의 얼굴을 보고 또 들여다봅니다. 예쁘죠? 예. 이렇게 이쁜 따님 시집 가는 것도 보시고 하셔야 될 텐데. 그러게요. 그런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자라면서 수없이 많은 순간마다 엄마의 손길이 간절했을 딸아이.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서로를 그리워해야만 하는 건지 아무리 울어도 눈물이 마르질 않습니다. 하루 종일 가 생일날에는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눈물이 흘러내려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시간이 약이다. 그렇지만 그 그리움이라는 게 시간이 약으로서 달래지지는 않더라고요. 점점 날이 지나가고 해가 바뀌어도 보고 싶은 마음은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과 헤어진 지도 벌써 11년. 딸 또래의 학생들만 봐도 저도 모르게 눈길이 따라갑니다. 딸에게 어울릴 법한 옷을 볼 때면 또다시 마음이 무너지는데요. 해주고 싶은 건 많은데 해줄 수 없는 엄마의 안타까운 마음을 딸은 알고 있을까요?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딸의 생일. 최성경 대표는 홀로 주인 없는 생일상을 차려냅니다. 네가 좋아하는 이제 한태 미역국이랑 송편이랑 인절미랑 엄마 정성으로 알고 받아줬으면 좋겠다. 항상 사랑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 딸 사랑해. 언제쯤이면 생일상의 주인공인 딸과 함께 케이크에 촛불을 끌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사진 속의 딸을 꼭 안아볼 수 있을까요? 올해도 엄마는 생일 축하한다는 말 대신 눈물로 촛불을 끕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절대로 딸의 손을 놓지 않으리라. 전할 수 없는 약속만 되뇌고 또 되뇌어 봅니다.